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세상이 뭔가 좀 잘못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도 바로 이런 막막함,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정보는 너무 많은데 지식은 다 파편화되어 있다는 문제예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걸 해결하려면 세상을 하나로 꿰뚫는 어떤 통합 이론 같은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대순진리라는 사상이 혹시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주장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이런 통합적인 사고가 중요해졌는지, 또 자료 속에서 대순진리는 어떤 논리로 자신들을 그런 통합적 진리라고 하는지, 그 핵심 주장을 좀 차근차근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자료가 지적하는 문제의 근원부터 짚어보죠. 그 파편화된 세계라는 거요. 예전에는 종교가 그래도 삶의 중심을 좀 잡아줬는데 점점 과학이다, 예술이다, 철학이다 이게 다 각자 갈 길을 가면서 삶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진단이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 했을 때나 도스토옙스키가 신이 없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했던 것처럼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데서 오는 혼란.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불안감, 혼란의 뿌리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학문 분류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개인이 진짜 뭘 믿고 따라야 할지 참된 지혜를 얻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심지어 통합적 사고 없이는 이제 생존하기조차 어렵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그러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통합 이론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이것저것 다 섞어 놓는다는 건 아닐 텐데요. 핵심은요. 단순한 지식의 합, 총합 이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자연과학부터 사회과학, 인문학까지 모든 걸 관통하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이치를 찾는다는 데 있는 거죠. 자유에서는 이걸 약간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뉴턴 역학만으로는 설명 안 되던 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더 높은 차원에서 풀어낸 것처럼요. 그런 식의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현상 뒤에 숨은 어떤 큰 그림을 보려는 시도랄까요. 더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본다? 흥미롭네요. 근데 우리 전통 속에서도 비슷한 걸 찾으려 하더라고요. 아기들한테 도리도리 각궁 하면서 우주 원리를 가르쳤다는 이야기나 연암 박지원이 말한 만물의 근본을 꿰뚫는 도 같은 거요. 우리한테도 원래 이런 통합적 사고의 전통이 있었다. 뭐 이런 걸 좀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통합 이론이라는 게 그냥 사변적인 생각, 철학적인 사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적인 엄밀함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이 비유를 인용하면서 이성과 영성, 또 물질과 정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균형이 중요하다. 이걸 요구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자료들이 대순진리를 지적하는 거군요. 대순이라는 이름 자체에 크게 순리대로 따른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두루 통합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면서 이 사상이 앞서 말한 통합 이론의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특히 그 진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만물의 근본 이치이면서 동시에 검증 가능한 과학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점이 좀 독특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음양의 조화를 통해 만물이 생성 발전한다는 음양합덕이라든지 또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상세계를 만든다는 신인조화 같은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통합적 진리의 어떤 알맹이라는 거죠. 야, 이거 정말 담대한 주장인데요. 그럼 이게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떤 검증이 필요할까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짚어주죠. 그럼요. 스스로 아주 엄격한 조건들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관을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존재가 뭔지 설명하는 틀, 그러니까 인식론과 존재론이 새로워야 한다. 둘째는 그 새로운 틀로 기존 과학이 설명 못했던 현상들 있죠. 어쩌면 좀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것까지도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설명 능력? 네. 그리고 셋째,
기존 과학의 성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포용하면서도 자체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야 한다. 내적 일관성이죠. 단순히 설명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번째 조건이 중요한데 바로 예측 능력입니다. 그냥 이미 일어난 일의 이론을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이론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현상이나 아직 발견 안 된 사실을 예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든 실험으로든 증명이 돼야 하고요. 실용성까지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글의 최종 목표는 결국 대순진리의 핵심 사상이 과연 이 까다로운 기준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 현대사회의 지식이나 가치관이 너무 조각나 있어서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통합적인 시각이 절실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대순진리가 어떤 종교를 넘어서는 이치이자 과학으로서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과학과 종교, 동양과 서양, 이론과 실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보려는 상당히 야심찬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주장이 타당한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들로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요. 자,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이 자료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통합 이론이라는 게 정말 가능하다면, 그건 우리의 지식 체계를 넘어서 당신의 삶,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의 일이나 관심사 안에서 서로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연결해볼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